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여러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하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특히 비전공자,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기출문제 먼저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 기출문제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로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출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제 유형을 파악하게 되면 그 문제를 자세히 이해할 수 없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뭐뭐뭐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코끼리, 2번 사자, 3번 까치, 4번 호랑이. 보기만 봐도 답이 3번인 걸 알 수가 있죠. 코끼리, 사자, 호랑이는 날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까치는 날아다니는 동물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 1회 34번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무부하 시 충전전류 차단만이 가능한 것은, 여기서 기출문제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전전류,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도 보기를 보고 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진공차단기, 2번 유입차단기, 3번 단로기, 4번 자기차단기예요. 1번, 2번, 4번은 모두 차단기죠. 3번만 차단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들을 기출문제에서 잘 파악하게 되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유형인데요. 정사각형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사각형의 면적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로고 세로지요. 정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면적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정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다. 맞지요? 정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는 같다. 각 변의 길이가 같아야 정사각형이지요, 그죠? 3번, 정사각형의 면적은 각 변의 길이와 반비례한다. 자, 정사각형의 면적은 각 변의 길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서 가로의 길이가 커지면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지요. 세로의 길이가 커져도 면적은 커질 겁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3번에서는 반비례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변과 변끼리의 각도의 합은 360도다. 사각형의 각의 합을 구하면 모두 360도가 나오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건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을 알고 그 공식의 단서와 그 공식의 결과값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만 알아도 답을 맞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식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답을 맞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출문제에 출제된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6년 1회 1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 전기쌍극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기쌍극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우리는 공식 정도는 암기할 수 있죠. 그죠?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답을 맞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전개의 세기는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반비례. 자,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이제 A분의 B는 C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분수의 분모가 커지면 그 결과값은 작아지겠지요.
그 값이 커질 때 결과값이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식 한번 볼까요? 전기쌍극자의 전개의 세기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 이 R을 의미하거든요. 여기 R,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인 전개의 세기의 반비례 관계를 갖겠죠. 그리고 이 거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세제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전개의 세기는 주위의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매질과 유전율이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유전율 보이시죠? 유전율의 숫자가 바뀌면 전개의 세기도 바뀌겠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3번, 전개의 세기는 쌍극자 모멘트에 비례한다. 여기서 요 M이 쌍극자 모멘트를 의미합니다.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분수에서 분자값이 커지면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값도 커지겠죠. 이런 관계는 우리는 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전개의 색이 쌍극자 모멘트에 비례한다. 쌍극자 모멘트 분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와 비례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쌍극자의 전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자, 전위 공식 볼까요? 전위 공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 R로 나타낸다고 했죠. R,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인 전위와 반비례 관계는 맞는데 R의 제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을 하려면 쌍극자의 전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 쌍극자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공식을 암기하고 이 공식 안에 들어가는 단서와 이 결과값의 이런 관계들만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 기출문제에서 배울 수 있겠죠?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2015년도 3회 4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 자, 여기서 우리는 동기속도, 극수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이 동기속도에 관련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동기속도와 극수, 극수는 요 P를 의미하거든요. 동기속도와 극수 어떤 관계죠? P가 극수가 분수의 분모로 들어가 있죠. 이런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반비례 관계는 극수가 커지면 결과값인 동기속도가 작아지는 관계를 의미해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극수가 커져요. 극수가 커지면 동기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쭉 올라가지요. 커지는 관계네요. 이런 관계는 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자, 극수가 커집니다. 커지면 동기속도는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아지죠. 이런 관계를 우린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자, 공식에서 보면 동기속도와 극수는 반비례 관계죠. 이 그래프도 반비례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공식만 알고 있고 그 공식에 적용되는 내용과 그 결과값의 관계만 알아도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 기출문제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공식만 암기해도 꽈락은 면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출제되는 공식만 암기해도 우리는 꽈락을 면할 수가 있어요. 2013년도 2회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자기양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정 용량의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이 내용 자세히 알지 못해도 평행판 콘덴서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답 찾을 수 있지요. 같은 회차에 출제된 문제 중에 공식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또 있어요. 13년도 2회 13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점전화와 평면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요것도 영상력이라고 해서 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이 내용 자세히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같은 회자에 출제된 문제 한 문제 더 볼게요. 13년 2회 16번으로 출제된 전기자기학 문제예요. 이 문제는 원형 코일 중심점에서의 자개의 색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식으로 있어요.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색이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n이 1회라고 했죠. 그래서 얘 1 적용해 주면 답은 2a분의 i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공식만 암기해도 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고난도의 수학을 알아야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공식만 암기해도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에 꽈락은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식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책 보시면 이렇게 제가 또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공식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기출에서 배우는 전기 이론입니다. 기출 안에서도 충분히 60점을 넘을 수 있는 전기 이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이론을 따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좀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처음에 시작할 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출에서 충분히 기초 전기 이론 배우실 수 있어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23년 2회 8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자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론 뭘까요?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발생되는 자개인데 내부 자개는 평등 자개다. 이거 배울 수 있겠지요. 해설을 보면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외부의 자개 세기는 0이고 내부의 자개 세기는 평등 자개다. 전기 기초 이론이에요. 이런 것들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죠. 한 문제 더 볼게요. 23년 1회 29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 송전선의 뇌격에 대한 차폐 등으로 가선하는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전기 이론 뭐가 있을까요? 송전선에서 가공지선은 뇌격에 대한 차폐 목적으로 가선된다. 이런 내용 배울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해서 또 배우는 내용은 가공지선을 2선으로 하면 차폐각은 적어진다. 이런 내용도 기출문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기출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 기출에서 배우는 기초수학입니다. 여러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기초수학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출에서 충분히 기초수학 배울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12년 3회 5번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해설을 보면 삼행삼열, 행렬이 나옵니다. 이 행렬 기초수학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해설을 보면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놨는데요.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책을 구입하시면 제가 기출문제를 해설한 영상들 전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기초수학들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기초수학은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 한 번 더 볼게요. 2020년도 1회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설을 보면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복소수 나오거든요. 예, 이 복소수, 켤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하는 건데 이런 것들 역시 제가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책과 동영상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출문제 하나씩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출제 유형을 파악을 하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답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 공식만 외워도 꽈락을 면할 수 있다. 그 공식 자체가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셋째, 전기 이론 학습과 넷째, 기초수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를 시작하는데 전기 이론과 기초수학 이거 먼저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필요 없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 안에서도 전기 이론 충분히 배울 수 있고요. 기출문제 안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기초수학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하면서 일부러 이해하기 힘든 전기 이론, 기초수학 선행할 필요 없이 그냥 기출문제부터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하시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카페와 유튜브 이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